동화로 읽는 가시고기. 1장 하늘. 하나님, 빨리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면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아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지금 멍텅구리 아빠를 보고 있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는 아침부터 내렸지요. 지금은 저녁이고요. 아빠는 소화병동 뒤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푹 젖어 있을 겁니다. 아빠도 의자만큼 푹 젖어 있겠고요. 아빠에겐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야 구내 매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비를 맞고 있는 아빠 때문에 난 무지모지 속이 상합니다. 약도 오르고요. 왜 비는 그치지 않는 걸까요? 비 내리는 날에는 창문조차 열지 못하게 하는 아빠죠. 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하지만 아빠 자신은 흠뻑 비에 젖은 채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빠는 틀림없이 말하겠죠. 아빠는 어른이고 다오미는 꼬마이기 때문이지. 난 얼른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빠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설마 빗방울이 미사일처럼 꼬마만 겨냥해서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다음 달이면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초등학생이 된 후로 학교에 나간 나를 몽땅 합쳐봤자 6달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난 6학년 형들의 수학책도 혼자서 풀어버릴 정도로 똑똑하답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내놓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아빠인데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곤 하지요.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살아가는 걸 열이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쯤밖에 안 되는 것이 공부지. 아빠한테 묻고 싶어요.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 9은 무엇이냐고요.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물을 수는 없답니다. 왠지 아빠 자신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빠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도 모조리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은 아니겠죠. 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무슨 병인지 말해주지 않았지요. 앞으로도 그럴 게 뻔하고요. 우리 병실에는 온통 백혈병과 사촌인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들만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백혈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도요. 나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2년 동안 다른 애들은 쑥쑥 자랐지만 난 그대로예요. 백혈병이니 내 키를 나무 기둥에 쾅쾅 못 박아 둔 겁니다. 또 백혈병은 숨술 맞은 고양이 톰 같아요. 나는 생쥐 제리 꼴이고요. 아무리 도망쳐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고양이 톰처럼 백혈병은 나를 못살게 굴지요. 입원과 퇴원, 입원과 퇴원.
2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번도 넘을 거예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달씩, 그리고 오늘로 다시 입원한 지 1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답니다. 벌써부터 아빠한테 퇴원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아빠는 꿈쩍도 않습니다. 입원을 하든 퇴원을 하든 마찬가지일 텐데도요. 어쨌든 빨리 퇴원을 해야 할 겁니다. 아빠는 이제 빈털터리가 분명해요. 원무과에서 아빠를 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병원비가 밀렸기 때문이겠죠.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백혈병은요, 까딱하고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병이에요. 그동안 실제로 죽는 아이들을 봤답니다. 자다가 죽은 아이도 있었고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뚝 숨이 멈춰버린 아이도 있었죠. 내가 만일 죽게 된다면 자다가 죽은 아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백혈병에 걸렸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백혈병을 물리칠 수 있대요. 완치가 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영재 누나처럼요. 하지만 난 요즘 자꾸만 자신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하면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동안은 아픈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빨리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말했어요. 하늘나라는 온통 황금길로 되어 있고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고. 황금길이든 말든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면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젠 내 병이 지겨워요. 아빠도 그럴 거예요. 또 빈털터리 아빠를 위해서도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중이죠.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아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 진탕 술만 먹을까요? 그게 무지무지 걱정이랍니다. 치료를 받는 다오미는 무소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울음조차 울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오미는 너무 아픈 나머지 그저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을 뿐입니다. 아빠는 소리 지를 힘도 없을 만큼 지쳐 널브러진 다오미를 보면서 차라리 떼를 쓰며 울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본다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다오미가 기절이라도 하면 아프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다오미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다오미가 힘겹게 의사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 아빠는 허둥지둥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빠는 다오미의 말을 못 들은 척 딴전을 핍니다. 다오미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얗게 질린 입술로 또 중얼거립니다. 이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주사를 놓던 의사 선생님은 콧등에 걸린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허기짐을 했습니다. 주사가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으렴. 곧 끝난단다. 주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아픈 것도 끝나잖아요. 다오미는 커다란 주사 바늘을 엉덩이뼈 사이에 찔러넣고 골수를 빼내야 하고 매일같이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멸균식이라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다오미는 이제 겨우 10살입니다. 그런데 벌써 4번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오미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오미에게 백혈병은 너무도 버텨내기 힘든 것이니까요. 많이 아프니? 의사 선생님은 미소 띈 얼굴로 다오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픈 것은 좋은 신호란다. 조금 있으면 다 낫겠구나. 왜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공격을 받아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지. 만화 영화를 생각해보렴. 무시무시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선 그만큼 힘이 들잖니. 그렇지만 주인공이 지는 법은 없단다. 마찬가지로 넌 죽지 않아. 죽는 건 나쁜 병균들이지. 그러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다오미를 위로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다오미는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송호 엄마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호는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송호 역시 다오미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송호 엄마는 밤새 병간호를 한 뒤 매우 피곤한 얼굴입니다. 아빠의 입에서는 또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일 밤 아픈 다오미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자꾸만 용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문득 처음 다오미를 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병원에서 하얀 이불에 감싸인 다오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오미는 아빠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빠는 다오미가 세상에 태어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다오미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오미는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다오미 아빠! 아빠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호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 송호 엄마. 여기서 뭐해요? 밖에 나갔던 송호 엄마가 병실로 돌아오면서 아빠를 부른 것입니다. 송호는 좀 어때요? 아프다고 주사 맞기 싫다고 때를 쓰는 걸 때려줬어요. 때려서 억지로 주사 맞히고 잠 재운 거 있죠? 송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송호 이야기만 나오면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저 참 나쁜 엄마죠. 송호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송호도 엄마 마음을 알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힘내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아빠는 문득 어제 문병 왔던 영재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재는 다오미가 처음 입원했을 때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 환자였는데 그 힘든 병을 이겨내고 이제는 어엿한 여대생이 된 아가씨였습니다. 지금도 다오미가 아파서 입원을 하면 항상 문병 오는 착한 아가씨입니다. 영재는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픈 몸이 아니라 날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영재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힘들어 하시면 다오미가 힘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우리 다오미도 건강해지지. 아빠는 힘을 내서 다오미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빠는 힘들어하는 성우 엄마를 향해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성우 엄마,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힘을 내야죠. 아빠의 말에 성우 엄마도 용기를 얻은 듯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다오미 아빠도 힘내세요. 성우 엄마와 아빠는 다시 힘을 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그만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 턱까지 차오르던 가쁜 숨도 괜찮아졌고 12마리의 개구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와글거리던 머릿속도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은미를 떠올렸지요. 은미는요 언제나 머리 양쪽에 꽃핀을 꽂고 다니는 아이랍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똑같은 꽃핀은 아니죠. 연보랏빛 채송화 모양, 새하얀 별꽃 모양, 주홍빛 장미 모양. 은미는 꽃핀이 많기도 많은데 아마 그걸 눈치챈 아이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뿐일 겁니다. 나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녕, 정다운. 은미가 작은 손으로 꽃핀을 만지작대며 인사를 할 때면 내 가슴은 그만 가루로 변해 훌훌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은미는 노란 해바라기 꽃핀을 하고 있었지요. 지난주에 문병 온 전도사님한테 우리 다윗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죠. 은미를 만난 건 순전히 내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난요, 내 침대 주위에 늘어서 있는 아이들에게 최신작 4호정 시리즈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배를 잡고 낄낄 웃었습니다. 덩달아 나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곁눈으로 은미를 쳐다봅니다. 은미는 오늘 머리에 노란 해바라기 꽃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은미의 노란 해바라기 꽃핀은 멋졌습니다. 은미에게 참 예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내 입은 딱 달라붙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죠? 그래도 지금 내 기분은 최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은미도 보고 또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책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입니다. 벌써 읽었고 특별히 재미있는 책도 아니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 이 책요, 은미가 선물한 거예요. 해바라기 꽃핀을 한 앤데요. 아빠도 봤죠? 예쁘게 생겼더구나. 은미는 예쁘기도 하지만 정말 똑똑해요. 좋은 걸 선물해줬구나.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래요.
은미는 정말 착한 아이죠. 나도 은미에게 무언가를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가만, 갑자기 나는 아빠에게 부탁할 것이 생겼습니다. 아빠, 저한테 꽃핀을 사다 주실래요? 꽃핀? 여자애들이 머리에 꽂는 핀 말이에요. 나도 은미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가 반질반질한 내 머리통을 쓰다듬습니다. 아빠의 버릇입니다. 아빠는 내 머리칼 속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듯 흔들곤 했죠. 머리카락이 몽땅 사라져 버렸지만 아빠의 버릇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에게도 버릇이 있습니다. 아빠의 귀를 손으로 잡아야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요. 하지만 요즘엔 통 그럴 수가 없답니다. 아빠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내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죠. 다오민, 은미가 좋은 모양이지? 누구나 은미를 좋아해요. 다오미가 특히 그렇겠고. 말해놓고 아빠는 날 빤히 쳐다봅니다. 아빠는 심술꾸러기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내가 아빠라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실제로 난 몇 번인가 그랬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아빠가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묻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아빠가 까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핀은 안 돼요. 꼭 꽃 모양으로 된 게 필요해요. 이번에도 병원비 낼 날짜를 넘기셨군요. 아빠는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해 원무과로 불려왔습니다. 송재성 계장 아저씨는 아빠를 겁주듯이 병원비 정산서를 탁자 위로 집어던집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눈처럼 불어난 병원비 액수를 쳐다보며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빠는 가진 돈을 전부 다 다오미의 병원비로 쏟아부었지만 몇 천만 원씩 하는 다오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매번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그러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부탁이니 일주일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사정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기한을 드리면 돈이 마련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잘하면 오늘 당장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오늘 당장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송 계장은 당신이 무슨 수로 돈을 갚겠냐는 듯 비웃었습니다. 오늘 받기로 약속한 돈이 있습니다. 송 계장이 아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엔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세요. 송 계장은 다짐을 받듯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부득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라뇨? 치료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중단한다면 다오미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아마 그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빠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아빠의 눈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오미의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찾아가자 의사 선생님은 아빠에게 녹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어때요? 지리산에서 나는 최고로 좋은 차예요. 맛이 괜찮죠? 그러나 아빠는 녹차 맛이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오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는지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우리 다오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의사 선생님은 매우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오미의 벽혈구 수치가 좀처럼 잡히질 않는군요. 얼마입니까? 24,0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빠는 덜컥 급이 나 물었습니다. 이제 약물과 주사만으로는 다오미의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빠에게는 덜커덩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항암제도 방사선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빠가 울음을 터뜨리듯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빠는 자꾸만 의사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오미의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다오미를 아프게 만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다오미 아버지, 현재로서는 다오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골수 이식밖에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다오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오미에게 맞는 골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다오미와 똑같은 골수를 가진 사람의 골수를 골라 그것을 다오미에게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오미에게는 지금 아빠 말고는 가족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다오미와 똑같은 골수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이식해야 하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똑같은 골수를 가진 사람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찾는다고 해도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다오미 아버지, 골수 이식은 지금까지 다오미가 치료받았던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입니까? 지금보다 심하게는 10배 강도의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도 경우에 따라선 국부가 아닌 전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빠의 입에서는 말도 안 돼 라는 절망이 흘렀습니다. 다오미는 지금의 항암 치료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10배나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한다니. 아빠는 주사를 맞으며 우는 다오미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빠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공만 한다면 다오미는 완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다오미가 치료를 받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공만 한다면 다오미도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의 치료를 계속할 밖에요. 항암제도 방사선도 소용없는 치료를 계속하신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아빠는 차마 골수 이식을 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치료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다음이 아버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골수 이식은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죠? 대략 3, 4천만 원은 넘게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빠에게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병원비도 해결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아빠에게 더 큰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오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뾰족이 간호사 누나가 있습니다. 연필깎이에서 막 꺼낸 연필처럼 뾰족한 턱 때문에 내가 붙인 별명이지요. 뾰족이 누나는 얼굴에 못지않게 마음도 뾰족합니다. 그 뾰족한 마음으로 201호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찔러댑니다. 방금 전에는 아빠가 찔렸고요. 아빠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마침 뾰족이 누나가 송호의 혈압을 재고 있었죠. 뾰족이 누나가 대뜸 아빠한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뭐 똥 치우는 사람인 줄 알아요? 뾰족이 누나는 그 잘난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간병인이라도 둬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3번이나 똥을 쌌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아빠가 계속해서 뾰족이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도요. 아빠는 바보입니다. 아빠가 뾰족이 누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죠. 뾰족이 누나는 아빠의 아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퍼부은 뒤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내 엉덩이를 깨끗하게 닦아준 것도 아니었고요. 아빠가 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사가 나왔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요. 난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알았어요. 3번 모두요. 아빠는 그냥 물구름이 날 바라보고 있었죠. 화를 내지도 않고요. 하긴 화내는 아빠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답니다. 그런 아빠가요, 이상해졌어요. 미안해요,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뾰족이 누나한테 야단 맞은 아빠니까 똥을 싼 나로선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할 짓을 왜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도대체 몇 살이기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느냐 말이야. 난 그만 숨이 탁 막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죠. 아주 슬펐어요. 슬플 때마다 나는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냥 눈만 감은 채 왜 아빠가 화를 냈는지를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똥을 싼 적이 있었고 그보다 더 심한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지긋지긋한 알약을 변기 속에 버리다 들킨 적도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빙그레 웃어주던 아빠였죠. 그런 아빠가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난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다오미, 자니?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빠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번쩍 안아들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새 또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얼른 엉덩이를 만져봤죠. 괜찮았어요. 늘 하던 대로 세민대를 잡고 섰습니다. 곧이어 따뜻한 물줄기가 엉덩이에 쏟아졌어요. 뾰족이 누나가 휴지로 대충대충 닦아냈기 때문에 엉덩이 꼴이 많이 아닐 거예요.
아빠의 손이 간지로 몸을 뒤틀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해 봤니? 난 결국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잠이 들었죠. 3번씩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야. 다오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아빠가 왜 모르겠니? 그래, 다오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한테. 아빠는 그게 싫었어. 아빠 마음을 알겠니? 아빠 마음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다못해 고개라도 끄덕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세면대만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언제인가 아빠는 말했죠.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은 괜찮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슬프다고 우는 건 남자답지 못한 일이란다. 아빠에게 말하고 싶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슬픈 게 훨씬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참기도 어렵다는 것을요. 아빠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아빠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빠랑 함께 누워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침대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보호자용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일을 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놓지도 않았어요. 아빠, 일 안 해요? 오늘은 쉴까 하는데 아빠가 일했으면 좋겠니? 나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그때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아빠를 보곤 한답니다. 그래요. 아빠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아빠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하고요. 일만 하는 아빠에게는 일이 재미일까요? 나는 벌써부터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꽃핀 사왔어요? 꽃핀? 아침에 사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언니한테 선물한다는 그 꽃핀? 아빠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하지만 내 입에선 폭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내일이라도 은미가 문병을 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규지가 있나 없나 보자. 어제 팠잖아요. 그래도 어디 보자. 아빠는 내 귀를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굉장히 큰 게 있네. 너무 커서 나와줄지 모르겠다. 나는 얼른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귀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죠. 귀지는 분명 코딱지나 때처럼 지저분한 건데 왜 큰 귀지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나왔네. 아빠가 손바닥에 올려놓은 건 귀지가 아닙니다. 꽃핀 2개. 깨알만한 유리 구슬이 촘촘히 박혔고 그 가운데 분홍빛 코스모스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 모양입니다. 은미의 많게도 많은 꽃핀 중에서 이보다 예쁜 건 없을 겁니다. 역시 아빠입니다. 약속을 까먹을 리가 없죠? 아빠는 나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꼭 지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으마. 지난번 태어날 때 했던 약속이죠. 그렇지만 그건 아빠의 잘못은 아니랍니다. 어차피 아빠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죠. 저절로 재발되었고 내 병은 의사 선생님들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난 꽃핀을 눈 가까이 대고 바라보고 아빠는 다시 눕습니다. 다오미는 은미가 좋은 모양이구나. 참, 아빠는 누구나 은미를 좋아한다니까요. 은미가 오기로 한 날이 언제니? 그거야 은미 맘이죠.
은미가 안 오면 꽃피는 어쩌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은미는 주일학교에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교회 가려면 퇴원을 해야겠구나. 아빠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다오마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말이 없는 아빠입니다. 난 계속해서 꽃핀을 보고 있어요. 아빠가 한 차례 더 내 이름을 부른 뒤입니다. 우리 퇴원할까? 거의 매일 퇴원하자고 졸라댔어요. 그때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아빠죠. 하지만 실제로 아빠 입에서 퇴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난 재빨리 생각해 봅니다. 아빠의 생각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요. 갑자기 치료가 끝나버린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래요. 아빠의 생각이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어나요. 내일 당장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빠? 끝끝내 아빠는 대답이 없습니다.